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오늘은 포지션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전에 보통 가드라인 아니면 센터라인으로 나눠서 제가 포지션이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제가 이걸 나눈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처음부터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5대5를 뛰긴 뛰어야 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 있거든요. 요것만 하면 적어도 5개 포지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어. 요런 게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연습을 해야 될까요? 먼저 배워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하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마다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둘이 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그 올라운드 플레이어 있잖아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적어도 포지션 3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슬램덩크 보면 윤대엽 있죠. 윤대엽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격 옵션이나 뭐 수비 움직임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씩 업그레이드해서 이 3가지 플레이를 다 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까지 가는 겁니다. 일단은 포지션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 2가지가 뭐냐면요. 공격할 때는 1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 그리고 수비할 때는요. 수비에서는 5번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아마추어 얘기입니다. 뭐 NBA나 KBL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마추어고 제가 아마추어 중심으로 푸는 거예요. 공격에서 왜 1번이 제일 중요하냐면 이 1번이요. 공격을 할 때 이 모든 플레이어를 다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즉 1번의 시야에서는요. 볼을 갖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우리 편 공격 옵션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때는 어떤 플레이어보다 1번, 보통 사령탑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1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령탑이 뭐냐면 커맨더예요. 커맨더. 즉 명령을 내리는. 근데 자, 전쟁이라고 쳐보세요. 지휘관이나 지휘부가 총 들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 봤어요? 싸우면 안 돼요. 1번은요. 어떻게 하면 상대보다 우리 편 공격 옵션이 좋은가를 빨리 파악하고요. 그쪽으로 볼을 배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메인 역할입니다. 자기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포지션한테 볼을 밀어줄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임 하다 보면 그 뭐지? 캐릭터 있잖아요. 캐릭터 고르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게임에서 이 캐릭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캐릭터. 그러다 보면 이제 무기들을 고르잖아요. 뭐 대검 아니면 활 아니면 뭐 단검 뭐 이런 거 고르잖아요. 그러면 대검 같은 경우가 이제 4번, 5번 같은 거예요. 한 방에 빵빵 때려서 잡는 거. 활 같은 게 이제 슈터 2번, 3번들이고 뭐 단검은 뭐 2번, 3번 중에서도 특히 드라이빙 잘 파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캐릭터예요. 근데 맨손으로 싸우는 거예요. 1번 중에서 막 자기가 공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번은 최대한 볼 배급을 잘 한다. 그리고 우리 편이 유리한 쪽에서 공격이 풀리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반대로 수비할 때입니다. 수비할 때는 5번의 시선에는요. 공간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그러면 코트 밸런스를 잘라서 적어도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3명의 공격 옵션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수비할 때는 컨트롤 타워, 5번이 이 전체적인 거를 다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려줘요. 이 로우에 스윙하는 이 부분은 못 봐요. 5번도. 그렇기 때문에 4번한테 계속 콜을 요청할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시선을 다 보고 있는 5번이 수비할 때는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는 1번이 제일 중요하고 수비할 때는 5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고 기본 수비 한번 써볼게요. 기본 수비를 쓰면 5번 빼고 요 1, 2번이랑 이 3, 4번이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수비할 때 움직임이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1, 2번은요. 볼이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볼이 45도로 가면 이렇게 찌그러지고요. 다시 하이로 와서 이렇게 내려오면 또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움직임이 똑같아요. 수비할 때. 그래서
1번, 2번은 수비할 때 포지션이 따로 없어요. 그냥 앞선 가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센터를 중심으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이 뭐 45도로 많이 내려가면 올라가 준다면 이렇게 쳐지고, 그리고 다시 하이로 가서 1로 넘어가면 2번이 가거나 아니면 3번이 와서 이렇게 아래로 쳐져주고, 그래서 3, 4번도 그냥 밑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2번, 3, 4번은요, 뭐 나는 스몰 포워드야, 나는 슈팅 가드야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수비할 때는 그냥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5번만 달라요. 5번만 특별하니까 수비할 때. 공격할 때 볼게요. 공격할 때는 어떻게 되냐? 자, 공격할 때는요, 요 4, 5번 빨간색을 보세요. 요 4, 5번이요, 요 페인트 존을 중심으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때는 4, 5번이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기본적인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포지션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골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골밑 플레이어. 이 4, 5번. 뭐 나는 센터니까 뭐만 할 거야. 나는 4번 파워포워드니까 뭐만 할 거야. 이런 게 없고요. 그냥 거의 움직임 똑같습니다. 하이에 있을 때는 피딩 보는 거고, 로우에 있을 때는 1대1 치는 거고 같습니다. 또 요 1번 포지션, 여기 하이에 있는 사람만 좀 특별한 거예요. 볼을 배급하는 거니까 윅사이드를 찾아서. 나머지 2번, 3번은요 스윙맨이라고 부르는데,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스윙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와주고 다시 올라와주고, 그러면서 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거꾸로 이쪽에서 스윙을 치면 1번이 다시 올라가고 3번이 내려와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결국에 공격할 때 1번이 특별하고요. 1번이 특별하고 2번, 3번은 결국에 움직임이 똑같죠? 이렇게 되면 세 가지 포지션을 다 소화하는 거예요. 가드들은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2번, 3번, 그 다음에 1번으로 이렇게 발전된다고 한 거고요. 수비할 때 보통 4번, 5번, 마지막 3번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수비할 때 제일 중요한 5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5번이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4번, 5번은 공격 움직임이 똑같지만 여기서 4번, 5번이 3점도 나가고 드라이빙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공격 옵션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골밑 플레이어들은요, 보통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공격 수비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 가드들은 2번, 3번, 1번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들은 4번, 5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통 2번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디펜스 가드라고 불러요. 디펜스 가드. 제일 중요한 플레이는 디펜스입니다. 그 다음에 속공 가드라고 불러요. 속공 가드, 패스트 브레이크 가드, 뭐 이렇게. 2번한테 제일 중요한 건 수비력, 수비 스텝과 수비력, 그 다음에 속공을 완성시킬 수 있는 레이업. 보통 그걸 뭐 에이스 레이업, 저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속도를 올리는 레이업.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으로 갖춰져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돼서 3번으로 나가면 이제 스윙, 셋 상황에서도 이제 공격을 좀 풀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스몰 포워드가 되면 이제 3점을 어느 정도 장착을 하셔야 되고, 수비가 날 막으로 튀어나올 때 드라이브까지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들 점프슛. 네. 그래서 보통 스윙맨 뭐 이렇게 부르는데, 3번은요 이제 공격 옵션을 좀 더 많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3점 나가지, 미들 점프 나가지, 수비가 날 막으려고 튀어나올 때 드라이빙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속공도 내가 할 줄 알았지, 셋 상황에서 점프슛 3점, 드라이빙까지 내가 칠 줄 알지. 이렇게 되면 요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1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가드, 사령탑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코치까지 가는데 자기가 게임 운영까지 볼 수 있으면 이제 쿼터마다 어떻게 게임을 리드해 갈 건지, 어떻게 우리만의 흐름을 잡아갈 건지, 이런 걸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골밑은 어떻게 되냐면 4번은요, 파워포워드는 가장 기본이 박스입니다. 박스. 아니면 디펜스 포워드라고 불러요. 디펜스 포워드. 4번은요, 리바운드를 위한 박스와 골밑 허슬 플레이, 몸싸움, 파울, 골밑
그런 지저분한 일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디펜스, 수비. 공격할 때는 골밑에서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골밑 슛, 그 다음에 뭐 훅슛 뭐 이런 걸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발전되면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주로 하이에서 보는데 5번이 해야 될 거는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 그냥 센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5번의 역할은 뭘까요? 하이에서 점프슛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볼을 우리 편 찬스 난 곳에다가 볼을 뿌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5번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개인 연습을 많이 하세요. 뭐 드리블, 드라이빙, 뭐 3점 슛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시합 때는 못하니까 포지션 역할을 최선을 다해주고 개인 시간대 연습을 해서 그 실력을 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스윙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센터들도 밖에서 3점 던지고 붙으면 드라이빙 파고 그리고 뭐 우리 편 4번이랑 투맨 게임도 같이 할 수 있고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포지션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 포지션별로 발전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가드, 센터. 근데 적어도 가장 쉬운 것부터 발전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세 가지 포지션. 이 세 포지션을 다 할 수 있게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한번 주의를 줬지만 이 컨트롤 타워들 제일 중요한 포지션 1번이랑 5번은요 항상 자기 플레이만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번은요 주의할 게 자기가 농구 제일 잘한다고 막 주구장창 자기가 공격하면 안 돼요. 2번, 3번, 4번, 5번 모두 다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패스도 한 번에 찔러주는 게 아니고 링커 패스를 통해서 넣어주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2번, 3번도 볼을 만지면서 계속 공격력이 올라와요. 수비할 때는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5번이 자기 수비만 맡겠다고 막 상대편 5번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공간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항상 중앙에 중심 잡아주고 상대가 드라이빙을 판다 이럴 때 이 공간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토킹 계속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수비할 때 2번이 움직여라, 뭐 3번이 나가라 이런 거를 끊임없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네, 어떤 포지션에 들어가든 농구를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 발전 방향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적어도 내가 이 포지션은 이제 할 수 있어.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구체적으로 각 포지션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볼을 잡을 때 여기서 볼을 자, 수비 손. 자, 여기서 그냥 볼 달라고 그러면 스틸을 당한다. 다시 스틸. 자, 여기서 달라고 하면 스틸 당한다. 오케이? 그럴 때는 미드아웃을 해줘야 돼. 미드아웃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미드아웃 방법 어떻게 되냐? 상대를 붙여서 미드아웃 스텝. 여기 하나. 이거는 뭐냐면 내 공간을 차지하는 미드아웃. 어떻게 해야지? 너무 거기까지 들릴까? 다시 준비. 그러니까 여기서 볼 달라고 하는 건 바보야. 제일 좋은 건 그냥 여기서 그냥 달라고 하든 잡으면서 두 스텝 잡든 아니면 상대를 미드아웃하고 스텝 잡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미드아웃. 어떤 상태도 상관없어. L컷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서 다 수비. L컷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도 되고. 근데 여기서 첫 번째가 미드아웃은 내 공간 차지하는 거 뒤로 빠지는 미드아웃 하나 두 번째는 속공 미드아웃은 어떻게 해요? 자, 수비를 붙여 빠져 이렇게 뭐냐? 다시 보여줄게. 첫 번째 건 내 공간 두 번째 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수비 붙이고 미드아웃 앞에 안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 시합 때 가드들 단점이 뭐냐면 볼을 주고 여기서 구경한단 말이에요. 잘하네. 화이팅!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무빙을 해줘야 내 수비만큼은 날 따라다닌단 말이야. 또는 내가 수비를 따돌려야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가 이만큼 가면 볼 밑에 있는 수비가 나한테 붙인 다음에 빼주든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드아웃 두 개 다시 보여주세요. 수비. 원, 하나, 아니면 수비, 미드아웃,
오케이? 한번 연습해볼게 너가. 이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걔가 진짜 잘하는 사람. 오케이. 급하게 할수 없어.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한 번 더. 이번에 속공입니다 같은데. 오케이. 좋아. 한 번만 더 해. 여기서 중요한 거 에이스 레이업이랑 똑같아. 여기서 슬로우, 밀고 가속도. 쳐주고. 차. 처음에 힘들지? 이해됐어? 네.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 번 볼게요. 미드아웃. 싱글만이 붙여서. 여기다. 자, 하나. 싱글만이 붙여서. 둘. 오케이. 이 사람은 우리 팀이 슛을 딱 하고 리바운드를 잡을 때 체킹을 하면서 얘를 이쪽으로 밀어나가면서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이 붙어있으니까 얘는 리바운드 못 들어오고 리바운드 한번 볼게. 얘 슛하는 거 한번 보고 봐봐. 리바운드 해봐. 박스 외치면서 자, 잡아서 밀어내고 뛰는 거지. 다시 보여줄게. 가드 체킹하고 잘 봐봐. 자, 슛! 체킹! 빠! 이렇게 해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첫 번째 오펜스 리바운드를 못 들어가. 내가 여기서 한 대를 밀어넣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역동작이 걸리고 나는 이 반동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훨씬 빨라져. 이게 중요해요. 가드들은 항상 가드도 마찬가지예요. 박스 외치고 밀고 튀어나가기. 이것만 좀 해주면 좋겠어. 됐어? 네, 일단 가드 3점 슛 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3점 슛 같은 경우는 코치들마다 가르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일단 3점은 비거리가 나가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각 슛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로 던지는 거를 먼저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직선으로 볼이 나가더라도 앞으로 던지는 연습을 좀 하세요. 앞으로 던지는 거. 그 다음 중요한 팁인데 3점을 이걸 사람들이 잘 안 가르쳐줘요. 3점을 던질 때 슛을 이렇게 밀어 던지면 안 돼요. 밀어 던지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게임을 계속 뛰다가 정말 중요한 찬스 때 볼을 받아도 이 미는 거는 힘이 다 빠지고 나면 더 이상 못 밀어내거든요. 그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슛을 못 던져요. 그래서 슛을 어떻게 던져야 되냐면 3점은 내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권투 있죠, 권투. 권투의 잽처럼 던져야 돼요. 슛을 이렇게 옆으로 되나 이게? 슛이 이렇게 밀어 던지는 게 아니고 탁 끊어주는 느낌이에요. 탁 이렇게. 그래서 팔이 이렇게 완전히 뻗어질 리가 없어요. 이거는 뭐 키가 185 이상, 뭐 2m 그리고 뭐 선출들이나 워낙 힘이 좋으니까 그냥 팔로우스를 쭉 해도 슛이 나가는 거고, 일반적인 아마추어 수준의 가드들, 키도 좀 작고 몸도 왜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던졌다가는 슛이 절대 안 나가요. 어떻게 한다? 권투의 잽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던져주셔야 되고, 일단은 앞으로 던져도 돼요. 앞으로 던져도 되는데 중요한 건 슛을 팔을 완전히 뻗어주는 게 아니고 잽하듯이, 권투의 잽하듯이 타, 아니면 배구의 토스 있죠. 배구의 토스 하듯이 이런 느낌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슛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슛이 나가요. 한번 해보시고 뭐 헷갈리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일단 슛 좀 잡아줄게요. 슛 보면 뭐 전체로 움직여서 슛 던져라 이런 말 많은데 그런 건 다 중요한 말이니까 그건 다 하고 조금 다른 것들을 두 개만 좀 잡아줄게요. 첫 번째가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게 골대라고 치면 무조건이야. 이거는 내가 배운 걸로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던지는 손과 그 축발은 무조건 일자로 맞춰주는 게 제일 좋아. 다른 데는 뭐 이렇게 흐트러져도 되는데 요거만큼은 일자로 만들어주고,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방향이 정확히 날아가요. 거리 차이가 이제 날 뿐이지 방향만큼은 정확히 날아가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슛이 사람들 중에 이제 밀어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게임은 계속 뛴단 말이야. 뛰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이제 중요한 찬스 때 슛을 못 던져. 밀어 던지는 사람. 그래서 밀어 던지는 사람의 슛을 한번 볼게요. 한번 던져봐. 어떻게 가나? 슛을 밀어 던지면 정작 중요할 때는 힘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자세도 흐트러지고. 이걸 고쳐줘야 되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잽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 권투 보면 힘을 아무리 줘도 이렇게 밀어서 치면은 여기가 안 아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손 딱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슛을 던져야 돼. 그게 스냅샷이거든. 그러니까 손에 힘을 많이 줘서 어떤 느낌이냐면 가뿐하게 이렇게 손에 힘을 좀 많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밀어 던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탁 건져주는 거, 털어주는 거라는 느낌으로. 마지막 보여줄게요. 이렇게. 빨리 와. 그렇게 해야 힘이 안 들어. 세진이 형.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가드들 2, 3번 위한 레이업 연습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일반 친구들이 레이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레이업. 레이업. 보통 가드들이 이렇게 레이업을 하는데, 자, 여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스피드는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천천히 안전하게 넣다 보니까 속도가 죽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자기 수비는 잘 뚫어. 근데 뒤에 있는 센터들한테 이제 낚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다시 똑같이 한번 더 보여주고, 얘는 내 수비 하다가 타이밍 잡아서 한번 가봐, 수비를. 그렇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통 이렇게 되면 얘는 찍을 필요도 없이 움찔하게 압박만 한번 주면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기본적인 건 뭐냐면 처음에가 오히려 더 느리게 오는 거야. 처음에 느리게 오고 마지막 투스텝 잡을 때 가속도를 붙여서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는 거야. 내가 지금 어깨가 아파서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주면 처음엔 천천히 오다가 마지막에 가속도를 붙이는 거야. 한 번만 더 보여줘. 처음에 천천히 오고 오케이. 요 느낌 좋았어. 이게 처음에 연습을 하면 이게 갑자기 가속도가 붙으니까 엉덩이가 빠지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이 팔을 귀에다 붙인다는 느낌이고 엉덩이는 안으로 최대한 당겨서 약간 뒤로 뛴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저 멀리서 드리블을 천천히 하다가 내 수비한테는 나 공격에서가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오다가 마지막 풀스텝 잡았을 때는 그렇지. 처음에 안 들어가도 이렇게 가야 센터들이 찍지를 못해.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러면 그래서 누가 나한테 댓글로 이렇게 달았는데 뭐냐면 더블 클러치를 가르쳐달라고 그래. 근데 내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 더블 클러치를 할 필요가 없어. 이게 되면 왜냐면 센터가 반응을 못 하거든. 그 전에 이미 놓고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블 클러치 같은 건 솔직히 아마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동네에서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배워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요 에이스 레이업 배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몇 번만 더 해보자. 한 3, 4번 해보자. 이렇게 가속도.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더 해보자. 더 뒤로 가. 더 뒤로 가. 처음에 좀 그래도 약간 살짝 뛰어와야 돼. 오케이. 요렇게 연습할게요. 잘 나왔어? 오케이. 지금 가드 기술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드가 볼을 잡았을 때 이제 볼을 잡았을 때 안전 드리블이라고 있어요. 안전 드리블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일단 공간 가려고 하는 공간을 잡아서 글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수비가 안 따라오면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는 거고 수비가 그쪽으로 수비가 붙으면 반대로 턴어라운드 도는 거예요. 이걸 턴어라운드 드라이빙이라고 해요.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볼을 잡은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 볼을 잡으면 스텝 잡고 내가 갈 곳을 정해. 그래서 일로 드립을 칩니다. 그리고 수비 따라오면 수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턴어라운드로 점프해도 되고 레이업해도 되고 반대로 해도 돼.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투스텝 잡고 내가 이리로 가는데 얘가 살살 따라오면 어떻게 된다? 과감하게 안 들어가서 레이업. 이 사람의 스텝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투스텝 잡고 안으로 살살 가는데 많이 오면 턴어라운드 점프. 지금은 살살 보여주는 거예요. 연습 어떻게 하지? 볼을 잡고 가는데 살살 따라오면 들어가서 레이업. 레이업 해도 돼. 수비 약간 붙여봐. 조금만 더 보여줄게. 자, 볼 잡으면 이쪽 안전하게 가다가 이렇게. 그리고 볼 잡고 가는데 안 따라오면 가만히 들어가서 레이업. 한 번만 해볼래?
맞다. 내 스텝다. 얼간다를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 드리블 연습이 돼야 돼요. 아니, 기초 드리블이라고 해서, 안전 드리블이라고 해서 이게 돼야 돼. 숨어내니까 슬슬 바라보니까. 근데 내가 잘 안 따라가면 과감하게 내려. 이렇게? 여기까지. 팬입니다. 오늘은 잽스텝 디펜스 그 요령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동작으로. 일단은 센터를 중심으로 나머지 1, 2, 3, 4번 가드랑 포워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동시에 움직이다가 센터가 고라고 외치면 그때 작전이 시작되고 그때 다 같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자기 앞에 있는 수비를 굉장히 빠른 템포로 스텝 밟으면서 수비를 하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하면 이제 상대가 1번이 들어오면 처음엔 이렇게 기본 스텝 밟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스텝 밟다가 센터가 고 하면은 그때 튀어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여기서 토킹도 계속 해야 돼요. 수비를 예를 들면 준비 고 수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볼이 3라인으로 빠지면 다시 기본 스텝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이게 그냥 하면 되게 뻘쭘한데 센터 중심으로 4명이 동시에 하고 소리를 막 지르면 굉장한 압박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또 기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만약에 한쪽을 죽였어. 그럼 이 사람이 할 게 없으면 볼을 안으로 넣어줄 거란 말이야. 볼을 안으로 넣었을 때 수비 스텝이 어떻게 되냐면 앞뒤로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볼을 줬다고 막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따라가면 힘들어. 그래서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간다? 이걸 축발로 중심으로 볼이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긁으러 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볼이 다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시 막는 거예요.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딱 한 바퀴 돌아서 이 세 칸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비,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긁으러 가요. 이 수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코트가 없어서 공이 없이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나 좀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또는 볼이 이제 포워드한테 들어갔을 때 포워드를 헬프 수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움직임이 이렇게 됩니다. 자, 기본 베이지 그 스텝 잡아보죠. 공격 스텝 잡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스텝을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고 그 다음에 볼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쳐봐. 들어가면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이렇게 연습합니다. 1, 2, 헬프 다시 1, 2, 헬프. 오케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천천히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가 원하는 방향, 볼을 갈 방향을 한번 투 스텝을 가서 붙여주고 다시 뒤로 와서 제자리 오고 이발 중심으로 다시 돌아서 헬프 다시 오고 그럼 이쪽 방향 연습할 때는 이쪽 발이 나가고 헬프 빠지면서 바로 돌아서 헬프. 오케이?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일로 갔으면 이 힘을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돌고. 오케이? 이번에 알려줄 거는 가드들 순간적으로 돌파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돌파하는 거. 아까 얘기한 내가 슛이 나가는 곳에서 볼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1대1을 하다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볼을 주고 받을 때 배달에서 잡는 게 아니고 내 실린더 알죠? 내 실린더를 속이랑 붙여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간 투스텝으로 잡고 반대쪽 페이크 주고 한쪽으로 순간적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일로 가고 싶으면 일로 페이크 주고 일로 가고 수비 앞으로 나가고. 자, 1대1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볼 주고 반대쪽과 주고 한 번 더.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투스텝 밟아요. 반대쪽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잡을 때 들어가야 돼요. 투스텝으로. 근데 보통 실수하는 게 따닥 들어요. 그러면 워킹 나와요. 그러니까 투스텝으로 잡고 얘가
공격 의사가 없을 때 그냥 대충 서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가드들은 어디서 하냐면 앞에 수비가 있으면 여기 패스 돌리다가 볼 잡는 순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드가 볼을 주면 아니면 반대로 연습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와, 저게 어떻게 되지? 과감하게 들어가야 돼. 과감하게. 이거는 이미 한 번. 그리고 중요한 건 일루 갈 거면 일루 페이크 주고, 일루 갈 거면 일루 페이크 주고. 한 번만 더. 네, 알려줄 거는 페이더웨이 슛, 가드들 필살기 정도 써먹을 만한 거. 어떻게 하냐면 가드들은 대부분의 공격이 페이스 오브 페이스예요. 게임을 이렇게 뚫는데 이제 이렇게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수비가 알아. 내가 돌파할 때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안전 드리블로 똑같이 센터랑 등지고 내가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던지는 슛 라인 다시 해서 손을 잡고요. 마지막에 떨어지기 전에 투 스텝을 잡아요. 투 스텝.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수비에 반대쪽으로 페이크를 줘서 수비 중심을 한쪽으로 쏠려야 돼. 그러지도 않았는데 바로 페이더웨이를 하면 얘가 나와서 나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쪽으로 페이크를 주면 얘 중심이 일로 오단 말이야. 그때 가야 얘가 못 따라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볼을 잡아서 일로 왔어. 다시. 그러면 내가 일로 페이더웨이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 일로 페이크를 줘서 수비 중심이 일로 오게 하고 다음에 뒷발이 아까랑 똑같아요. T자로 뒤로 빠진 다음에 뒤로 뛰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볼 잡았다. 등지고 가고 원 이세하기만 페이크 들어왔어. 다시 볼 잡았다.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간 다음에 원 중요한 건 뭐냐면 수비가 완전히 반대쪽으로 제껴져 있어야 돼. 수비가 못 따라와요. 그리고 잡았다. 원. 근데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 어떻게 하겠어? 수비가 안 들어가. 원. 수비가 오면 바로 언더. 거기까지 하면 이제 제일 잘하는 거고 거기까지 안 해요. 일단 다시 보내서 그걸 잡으면 페이스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오케이? 그 헤지테이션 영상이 없어서 저랑 예전에 같이 농구했던 그 코치가 있어요. 그 코치 스킬 트레이닝 코치한테 영상을 제가 받아서 첨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랑 조금 달라서 제가 설명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헤지테이션 일명 주춤 드리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퀵앤슬로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헬프 디펜스 하는 센터들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헤지테이션은 그 뒤에 있는 센터를 겨냥을 해서 많이 연습을 합니다. 앞선 가드 수비는 한 번에 점프 스텝으로 돌파를 해서 순간 주춤 드리블을 하면서 템포를 죽여요. 그래서 센터가 한 발 튀어나오는가 아니면 계속 자기 수비를 막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다가 타이밍을 봐서 만약에 튀어나오면 슬로우 하다가 다시 퀵으로 해서 돌파를 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코치 텐입니다.
크로스오버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예전에 찍어놨던 게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예전에 같이 농구하던 그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은 스킬 트레이닝 코치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크로스오버 훈련 영상을 좀 받아서 첨부를 했습니다. 공격자가 적극적으로 좌우 스윙을 많이 해서 수비 실린더를 오픈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공격자가 렉스루 드리블을 하거나 아니면 비하인드 드리블을 통해서 좌우로 스윙 드리블을 하면 수비가 반응을 해요. 근데 만약에 수비가 반응 없이 있으면 내가 움직인 만큼 공간이 열리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좌우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 결국 한쪽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때 안으로 튀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볼을 최대한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팔, 어깨, 그리고 이 들어가는 발, 허벅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수비를 블럭하면서 안으로 튀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오늘은 그 공간, 스페이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 드리는 설명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항상 머릿속에 어떤 공간에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농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항상 드리는 설명들, 공격할 때 이 코트 밸런스라는 게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코트를 반으로 쪼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쪽 또는 이쪽에서 약한 곳에서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 항상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상대를 압박해서 슛을 던지게 한다면 어느 쪽에서 던지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냐면 항상 첫 번째로 여기 엔드에서 슛을 쏘게 하거나 아니면 맨 꼭대기 이 하이에서 슛을 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슛을 던지면 이게 가드면 백커터 하기 제일 멀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한 명 모자른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슛을 유도하고요. 아니면 하이에서 던지면 보통 슛이 앞으로 튀깁니다. 앞으로 많이 튀기기 때문에 앞으로 튀기면 앞에 전진 수비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튀어나가면 우리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거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공간을 한번 그려보세요. 공간은요 항상 코트를 나눠서 공격 1옵션, 2옵션, 3옵션 공간이 있어요. 요 골대에 제일 가까운 데가 1옵션 공간이고요. 여기. 그 다음에 자유투 던지는 데가 2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3점슛 나가는 데가 3옵션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코트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골대 가운데를 1옵션이라고 하고요. 여기 1옵션. 그 다음에 45도를 2옵션. 그리고 여기 사이드라인 쪽, 외곽 쪽을 3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공간을 나누고요. 그러면 이제 1옵션 공간, 수비할 때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공간이고 거꾸로 공격할 때는요 반드시 여기까지 볼을 잘 안전하게 넣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바로 여기요. 여기 스페이싱이 1옵션 공간입니다. 1공간. 두 번째 공간은요 바로 여기가 두 번째 공간입니다. 여기 이 코트를 반으로 쪼개서 반대쪽도 똑같아요. 반대쪽도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쪽만 그릴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 3옵션 공간은 여기 사실은 45도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요. 선을 하나 긋고 여기가 1공간 다 합치면 여기가 2공간 여기가 세 번째 공간입니다. 네,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럼 이제 포지션을 세팅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포지셔닝이 됩니다. 여기 1번 공간은요 골대랑 제일 가깝기 때문에 항상 수비랑 이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센터들한테 말하는 수비가 붙어 있어도 그냥 몸으로 받고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몸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몸을 써서 무조건 꼬라 박아서 슛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요, 슛을 던지고 나면 결과는 3개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골을 넣는 거 하나. 두 번째, 파울을 당해서 골을 못 넣는 거 하나. 세 번째, 파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스켓 굿을 얻어서 파울도 얻고 골까지 넣는 거. 이렇게 3가지만 얻어내려고 하시면 돼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감하게 수비랑 몸을 붙이고 게임을 풀어야 된다.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라인에서 볼을 받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1라인보다는 수비가 이렇게 붙어있진 않습니다. 약간의 스페이싱이 있지만 슛을 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항상 움직이다가 볼을 받으면 언제나 점프슛, 슛을 바로 던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상대 수비가 막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이러면 땡큐예요. 왜냐면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볼을 움직이면서 받아서 그럼 따라오잖아요. 한 번에 뚫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점프 스텝을 밟기 때문에 양쪽으로 피벗을 다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한 번에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고,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또 우리 편 센터가 골밑만 자리 잘 잡으면 바로 넣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살짝 스페이싱을 하면 볼을 잡았을 때 1옵션은 점프슛입니다. 점프슛. 그렇기 때문에 가드든 포워드든 이 라인으로 들어왔다고 치면 무조건 점프슛을 던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옵션 공간입니다. 3옵션 공간에서는요, 이 수비가 이렇게 붙을 리가 없어요. 수비는 항상 스페이싱해서 이렇게 공간을 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점슛 근처에서 볼을 잡으면 그때 조금 붙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완전히 이렇게 몸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라인에서 볼을 잡으면요, 드리블을 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드리블 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 움직이는 포워드가 찬스를 만들면 패스를 넣어줘야 되고요. 아니면 1라인에서 완벽하게 골밑을 자리를 잡으면 골밑까지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공격 옵션이에요. 패스 웨이크. 어떻게 패스를 해서 1라인, 2라인에서 공격을 살릴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수비가 볼을 넣어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따라간다. 이때 받았을 때 얘가 안 나와. 그때 안정적으로 3점을 던지면 됩니다. 또는 볼을 넣어줬다가 다시 받았을 때 수비가 튀어나오면 그때 좌우로 튀어들어가서 여기서 점프슛을 던지면 됩니다. 이 라인에서. 그래서 포지션이 잡히는 거예요. 요 3번이 그래서 가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볼을 백업해주는. 요 4번이 스윙맨이라고 해서 이 라인에서 최대한 많이 움직여서 볼을 받으면 캐치앤슛, 점프슛을 던져줘야 되는 거고요. 이 5번이 센터 역할을 하면서 골밑에서 최대한 몸싸움에서 자리 잘 잡아서 한 방에 슛 마감을 쳐줘야 됩니다.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의문이. 자, 5명을 다 넣어볼게요. 근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수비가 이렇게 섰다고 쳐볼게요. 이 4, 5번은요, 요 페인트 존을 따라서 이렇게 스텝을 밟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1라인에 있는 게 아니고 다 2라인에서 움직여요. 2라인에서.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3세컨 바이올레이션 때문에 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 하나. 두 번째는 1라인에 가까운 2라인에 붙어서 움직여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 2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 한 방에 튀어 들어가서 1라인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라인과 2라인 경계선 근처에서 이렇게 센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2명 스윙맨 2, 3번들 아까 주로 공격이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2라인 이 안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볼을 받았을 때 수비가 튀어나올 때 한 번에 치고 들어가서 요 2라인에서 점프슛을 던지기 위해서. 그래서 요 2번, 3번도 요 2라인과 3라인 경계선에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는 있으면 안 돼요. 왜? 안에 있으면 우리 편 4, 5번이 움직이는 데가 좁아지고요. 두 번째, 이 4, 5번한테 볼을 배급할 수도 없고, 세 번째, 이 안에 있으면 수비가 이미 붙어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미드아웃을 하고 튀어나와서 볼을 항상 3라인에서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공격하는 것보다 한 단계 뒤에서 볼을 받고 플레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여기서 왜 볼을 잡으면 드리블 바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막 드리블 이렇게 치다가 볼을 잡아버리면요, 그 다음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드리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
수비가 튀어나와서 붙으면 바로 드리블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 라인에서는 슛 할 수도 있고 수비가 붙으면 패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3라인에서는요 절대로 드리블을 먼저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편 1번 포인트 가드는 어떻게 될까요? 요 근처에서요 볼을 백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양 옆에서 스틸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볼 백업하는 게 아니고 조금 발 뒤에서 이렇게 여기서 볼 백업을 합니다. 그리고 볼을 줬다가 다시 볼을 받아야 되면은 이렇게 뒤로 나와주면서 이렇게 볼을 받는 거고요. 이 사람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미드아웃 하고 다시 볼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 가끔 하냐면요. 1번이요. 볼을 아예 밖에서 이렇게 받아버려요. 3라인 밖에서. 스페이싱을 완전히 해서 공간을 완전히 다 본 상태에서 우리 편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고 2번 보고 1대1 시켜야겠다 그러면은 아예 일로 확 줘서 1대1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 사이드로 빠지라 그런 다음에 1대1을 치고 들어갑니다. 공간을 코트 밸런스로 코트를 반으로 쪼개서 45대 선을 긋고 나서 1라인, 2라인, 3라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공간마다 실제로 플레이해야 되는 공격 옵션들과 움직임이 있고요. 그 움직임은 뭐 가드, 포워드, 스윙맨, 그 다음에 센터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정해지는 거예요. 1옵션, 2옵션, 3옵션 공간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간보다 뒤쪽 공간에서 볼을 잡고 움직임을 합니다. 센터랑 파워포워드는요 보통 1라인에 가까운 2라인에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스윙맨들 2번, 3번들은요 2라인에 가까운 3라인에서 볼을 잡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가드나 볼을 백업하는 1번은 이 3라인 밖쪽, 이 3라인 바깥쪽에서 볼을 백업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림 그려본 걸 바탕으로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쉽고 명확하게 포지션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됐는지가 머리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필리핀 한인 농구 게임을 뛰고 왔어요. 근데 그날 이제 일본 팀 초대해서 게임을 했는데 5번 등번호가 5번인데 그 친구 플레이하는 걸 좀 보세요. 첫 쿼터랑 두 쿼터인가밖에 제가 못 찍어가지고 뒤에 게임 운영하는 거는 다 못 담았는데 그 1, 2쿼터를 보면은 그 친구가 이제 스크린, 하이에서 스크린 받아서 바로 점프슛 던지거나 3점 던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속공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링커 봐가지고 앞으로 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시고 공간, 오늘 제가 코칭보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그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1번 포지션이 어떻게 게임을 운영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 찍는 시간이 얼마 없었어가지고 그 포인트 가드 5번이 그 등번호 5번이 거의 1대1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전체 게임을 보면은 1대1보다는 그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게임 운영을.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이팅! Help side, G1, help side. Yun, hit. Shooter, kick out. Good D, good D. Ooh. Get your man, get your man. Ayan na. G1, hands up, G1. Hands up. Left side G1. Ayan na. G1, Hands up, hands up, hands up. Hands up. Yan! Good. Yan! 제가 형 패스 많이 드릴게요. Nag-help yung tao mo. Hands up, hands up. Shooter!